원본 데이터의 특성 배열을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타겟 배열을 복사를 했습니다. 옆에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은 각 배열의 모양을 의미를 합니다. 특성 배열, 그러니까 데이터죠. 데이터는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4개의 특성,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마찬가지로 150개 샘플이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 0, 1, 2 중에서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을 해서 훈련셋을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스케일링을 했고 테스트셋도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는 가장 간단한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K 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선택한 모델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셋을 준 겁니다. 120개의 샘플의 각각의 특징들, 4가지 특징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120개 샘플이 0인지 1인지 2인지라고 하는 정답을 준 거죠. 이렇게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을 훈련 혹은 학습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에 적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적합. 데이터에 적합시킨다. 뭐 데이터에 적당하게 맞추어 간다. 뭐 이런 의미로 적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측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데이터만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은 아규먼트로 전달하지 않고요. 데이터만 전달하시면 예측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예측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어떻게 그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건 설명드렸었고, 그러면 그 정확도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알면 두 개가 몇 개나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정확도가 되는 거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값들을 행방향으로 있는 게 이렇게 행방향으로 있는 게 그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실제값입니다. 실제값이고요. 실제값들을 그다음에 컬럼 방향으로 있는 게 예측값입니다. 어떤 값으로 예측을 했느냐, 실제값들을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클래스 0번, 즉 세토사라고 예측한 게 40개란 얘기고요. 틀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는 실제로 1번, 즉 벌시 컬러라고 하는 것을 벌시 컬러라고 예측한 게 39개고 벌시 컬러가 아닌 버지니카로 예측한 게 1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레이블이 2번이에요. 실제로 레이블 2번은 버지니카예요. 버지니카라고 예측한 게 38개, 그렇지 않은 게 2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뭐 이거는 훈련셋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거 훈련셋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셋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고요. 프리딕트. 그렇게 하면 실제값은 y-테스트죠. y-테스트랑 예측값하고 하면 우리는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컨퓨전 매트릭스를 똑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리시전, 리콜, 그리고 그 F1 스코어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 1번이 0.83이 나오는 이유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포지티브로 놓겠다라고 한 거냐면 1번에 있는 내용을 포지티브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만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쪽은 실제값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쪽은 예측값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트루 포지티브예요. 10개. 10개. 그 다음에 트루 네거티브. 트루 네거티브는 나머지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정답은 정답이잖아요. 벌스 컬러가 아니다. 10개. 벌스 컬러가 아니다. 8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벌스 컬러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전부 몇 개가 있냐면 18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가 18개. 10개 더하기 8개. 자, 그러면 틀린 거는 어디서만 틀렸냐면 여기서만 2개가 틀렸죠. 여기서 2개가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전체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돼요? 전체 합치면 30개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훈련세 150개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데이터 150개를 훈련세 120개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세 30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30개가 나와야 돼요. 전체 합쳐주면. 그렇죠? 네. 자, 프리시전은 뭐라 그랬어요? 프리시전. 정밀도. 정밀도는 양성 예측들만 보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양성 예측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2개. 예측 값이 12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몇 개 맞췄어요? 10개를 맞춘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면 아마 0.83일 거예요. 10 나누기 12. 0.83 맞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리시전은 1이 나오고 리콜이 0.8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레이블 2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레이블 2번을 포지티브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레이블 2번은 이렇게 되겠죠.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숫자들이 바뀔 거예요.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측 맞춘 게 몇 개냐면 8개예요. 8개. 이해되시죠? 2번이라고 잘 맞춘 게 8개. 8개.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을 아닌 거라고 잘 맞춘 게 20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실제로 2번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실제 값이잖아요. 실제로 2번인데 그거를 1번이라고 예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alse negative라는 false negative. 그리고 여기 0개. 합쳐주면 30개가 맞죠. 30개. 자, 그래서 여기서 프리시전은 초록색깔 요걸로 할게요. 프리시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측들 중에서 정답률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측들 중에서 정답률이기 때문에 분모가 8개가 되는 거고 정답도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에요. 그렇죠? 리콜은 그렇죠. 리콜은 실제 값들 중에서의 정답의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 개수가 10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맞춘 거는 8개죠. 그래서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은 얼마냐 하면은 0.9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개의 평균입니다. 1.0과 0.8의 평균이니까 0.9 정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개짜리 클래스도 각각을 무엇으로 0을 포지티브로 생각을 했을 때에 프리시전과 리콜 계산하는 거고 2를 포지티브로 놓고 나머지 2개를 네거티브로 놓고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만 포지티브로 놓고 나머지 두 개를 네거티브로 놓고서 계산을 한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이런 값들이 나온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프리시전 스코어, 이 프리시전 스코어 3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프리시전 스코어 3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터사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 벌시컬러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 버지니카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프리시전들. 그럼 마찬가지로 그 리콜도 마찬가지겠죠. 리콜도 무엇만 더 해주시면 되냐면 에버리지 넌이라고 하는 것만 그 파라미터를 더 주게 되면 이쪽 부분을 주게 될 거예요. 리콜 3개. 이렇게 리콜 3개를 줄 거예요. 1, 0.8을 주겠죠.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그러면 함수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리콜 스코어라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 리콜 스코어 함수에다가 y 테스트 테스트 프리딕트 에버리지 똑같을 거예요.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1, 0.8 나오죠. 여기 1, 0.8 이게 뭐냐면 각각 0을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리콜 값, 그 다음에 2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리콜 값, 그 다음에 2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리콜 값, 요거 3개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정신상 직전에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분이 요거 질문 주셨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누구를 포지티브, 누구를 네거티브,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결과를 보면 훈련 세대에서의 예측값, 훈련 세대에서의 정확도, 훈련 세대에서의 정확도가 0.975, 97.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예측값이 아니라 정확도죠. 죄송합니다. 정확도 계산한 게 93.3%가 나왔어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과대적합,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개는 같은 용어고요.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피팅. 그 다음에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소적합. 과소적합은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더피팅. 과대적합은 훈련 셋에서의 평가 점수가 훈련 셋에서의 평가 점수, 즉 분류 문제 같으면 정확도가 되겠죠. 정확도. 훈련 셋에서의 평가 점수가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점수보다 큰 경우, 높은 경우를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소적합은 그 반대가 되겠죠. 과소적합은 반대로 훈련 셋에서의 평가 점수, 예를 들면 정확도가 테스트 셋에서의 평가 점수보다 낮은 경우를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팅이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그 몸에다가 옷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머신러닝에서 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에 내가 맞추는 거죠.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 맞춰가는 과정인데 훈련 세트에 너무 잘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살 때요, 딱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슬림핏이라고 하나요? 딱 그 현재 딱 체형에 맞게끔만 딱 옷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살찌거나 그러면 그거 못 입죠. 저도 지금 그런 바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과대적합인 거예요. 너무 지금 현재에만 너무 딱 맞춰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만 틀어지는 데이터가 오면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거.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게 과대적합이에요. 과소적합은 그 현재 몸보다 넉넉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다른 데이터들이 와도 조금 이렇게 오차는 좀 클 거예요. 오차는 크겠지만 어떻게든 맞춰 나가는 그런 거를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세대에서의 평가 점수가 높으면 과적합, 낮으면 테스트 셋보다 낮으면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대적합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는 과대적합이 많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는 과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대적합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훈련 세대만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너무 크면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오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좋지 않은 모델이죠. 좋지 않은 모델이어서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면 과대적합의 정도가 작은 모델. 요거는 순서를 조금 바꿀까요? 과대적합이 너무 크면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는 과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과대적합의 크기를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지도학습에서의 목표예요. 과대적합의 크기, 과대적합의 정도가 작은 모델일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게 돼요.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규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도학습에서는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과적합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은 거다? 과적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로 들면 지금 훈련 세대에서는 97%,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세대에서는 93%. 나쁘지 않은 모델인 거예요. 둘 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줄여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훈련 세대에서는 97%, 테스트 세대에서 95%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훈련 세트 95%, 테스트 세트는 94%. 훈련 세트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테스트 셋에서 조금 더 높여줄 수가 있으면 그거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고요. 과소적합은 그 반대인데 훈련 셋 점수가 낮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과소적합은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보통 훈련 샘플, 보통 훈련할 수 있는 샘플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물고기 샘플을 보면은요, 물고기 전체 훈련 세트가 49마리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 49마리를 다시
뭐 예를 들자면 35마리, 14마리 이렇게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로 나눠버리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확도가 여기에서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개 그냥 대충 맞춰도 여기에서 정확도보다 더 좋게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우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 여기에서 또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누게 될 텐데 더 작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규제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뭐 L1, L2, 뭐 엘라스틱 넷 등등등 여러 가지 규제 방법들이 있는데 과소적합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훈련세 샘플을 더 많이 훈련 샘플을 더 많이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집해서 모델을 시키면 과소 적합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훈련 샘플을 우리가 수집을 더 이상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샘플이다 그러면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물고기 샘플을 다 일일이 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면 이제 하는 게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훈련 샘플의 크기를 늘려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뭐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없죠.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하게 될 내용들이 이 규제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과적합 너무 잘 맞는다. 어디에 너무 잘 맞는다. 훈련 세트에 너무 잘 맞는다. 훈련 세트에 너무 잘 맞으면 테스트 셋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과소적합은 훈련 셋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훈련 셋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을 더 많이 수집하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네. 샘플을 더 많이 수집을 하거나 또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샘플 크기를 늘려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K값 변화에 따른 거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보시냐면 K값 변화에 따른 두 가지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세요. 훈련 셋의 정확도와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정확도 그래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원하는 거예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X축에는 무엇으로 그려주시냐면 K값 그려주시고요. Y축은 정확도를 그려주세요. 정확도. K값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부터 40개가 있었죠. 40개까지만 갈게요. 40개까지만. 이렇게 가고요. 원래 120개까지 갈 수는 있어요. 훈련 세트 KNN에서 그 최대 이웃의 개수는 훈련 세트의 최대 이웃 개수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 세트가 120개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40개로만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주시는데 하나는 훈련셋. 뭐 훈련셋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훈련셋에서의 정확도, 훈련셋에서의 정확도,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그려주세요. 하나의 그래프에, 하나의 그래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열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셋의 정확도를 저장하게 해야 될 그 비어있는 빈 배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할 배열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전에 그 사용했었던 코드에서 한 두세 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여서 순서는 그렇죠. K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리스트 2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죠. K값을 1부터 변화시키면서 반복하면서 KNN 모델 생성, 그 다음에 모델 훈련, 그 다음에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 계산,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계산 각각을 배열에다가 어펜드 이러면 반복문은 끝나는 거예요. 수도 코드를 말씀을 드리면 K values가 1에서부터 40번까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1부터 40까지 이거 양쪽 포함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배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트레인 값의 정확도를 계산할 배열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배열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죠. K 밸류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파이썬 코드 아니에요. 일단 대충 쓰는 거예요. 대충. 그죠? 1부터 40까지 반복하면서 그죠? 1부터 그냥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너무 repeat 반복해라 from k equal 1부터 to k equal 40까지 그죠? 무엇을 반복하는 거다? knn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knn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 정확도를 계산해서 이거를 s를 붙일까요? 예, 이거를 계산해서 어디다가 tr acc s에다가 여기에 append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테스트의 accuracy를 계산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ACCS에 append 이게 반복문에서 할 일이에요. 그죠? 요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요거 가지고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코드를 작성하시는 그런 방법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연습이 많이 되면 그냥 그게 바로 코드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되면 주석으로 내가 작성할 코드를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하고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다 보면 근데 그거를 파이썬을 공부했으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시간을 더 드릴까요?
같이 해볼까요? 다 하셨어요? 다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K 값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K 값들을 numpy.range로 만들게요. 1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제가 대충 한 40까지만 해보자 라고 했죠. 그럼 4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1부터 40까지의 숫자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KNN에서 사용할 이웃의 개수 N 네이버스의 개수 1부터 40까지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훈련 셋의 점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훈련 셋의 스코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배열 만들고요. 이거 뭐 할 거냐면 훈련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코어즈 이것도 비어있는 배열로 만들 건데 얘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테스트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예요. 자, 이제 우리는 반복하면 되겠죠. K, in, K, valu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K 값을 1부터 40까지 변화시키면서 반복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무엇을 반복하시면 되죠? KNN 모델을 만들면 된다 그랬죠. K 네이버. 여기서 우리가 N 네이버 개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K라고 주시는 거죠. 이게 KNN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훈련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죠? KNN.fit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시킬 때 뭘 주면 되죠? 훈련 데이터와 레이블을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훈련 데이터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스케일된 거 사용할 거예요. 레이블은 120개짜리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X 훈련 데이터 스케일드 그리고 Y 훈련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모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모델 훈련을 시켰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하시면 되냐면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하시면 돼요.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는 KNN 스코어 이용해도 되죠. 물론 예측값 찾고 난 다음에 accuracy 스코어 함수 넣어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가지고서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x트레인 스케일드 넘기고 그럼 얘가 예측값을 계산해 줄 거고요. 이것만 있으면 프리딕트가 나오잖아요. 이거랑 비교할 실제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셋 예측값. 이거를 어디다가 어펜드 할 거예요? 얘를 계산한 이유가 여기다가 어펜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train scores에다가 어펜드 무엇을? train 정확도를. 이게 배열의 추가, 리스트의 추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 셋에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테스트 정확도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KNN 스코어 여기서는 테스트의 스케일드 값을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고 테스트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값이죠. 테스트 셋 예측 값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얘는 어디다가 어펜드를 하시면 되냐면 테스트 스코어즈에다가 어펜드 하시면 돼요.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요. 각각 프린트 해볼까요?
트레인 스코어스 프린트 해보시고요. 그 밑에다가 테스트 스코어스를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정확도 100%, 96%, 95%, 95%, 97%, 95%, 9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테스트 셋에서가 96%, 93%, 9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마 둘 다 똑같이 40개의 정확도가 그려졌겠죠. 만들어졌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 그래프로 그리시는 게 제일 적당할 거예요. 선 그래프. plt.plot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거 이용하시면 되죠. 플롯 이용하실 때 XY 포맷. XY 포맷 요게 아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는 K values 이게 X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Y는 뭐냐면 train scores. 자, 일단 이것만 한번 그려볼게요. plt.show. 자, 이거는 무엇을 시각화한 거냐면 훈련 셋 정확도 시각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 이렇게 하면 점점 오히려 K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K 값이 커지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하시면 되냐면 테스트 셋 정확도를 시각화하시면 되겠죠. plt.plot X축은 똑같아요. K values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스 요거를 하시면 되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려놓고서 이제 세세한 것들을 조금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깔을 표시하고 파란색이 테스트인지 노란색이 테스트인지 그걸 모르겠으면 레이블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졌구나 라고 하는 게 되면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죠. 포맷이에요. 포맷. 블루. 파란색은 블루. 그 다음에 O는 점을 마커를 찍겠다는 얘기고요. 대쉬는 직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바뀌었죠. 그렇죠? 얘가 여기 레이블 넣어주면 얘는 뭐냐면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 그럼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레드. 이것도 점 찍어줄까요? 그 다음에 얘는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점선으로 레이블 이거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파란색 직선으로 나타낸 게 훈련 셋이고요.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낸 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이제 얘네들을 보여주고 싶으면 우선 레전드를 쓰시면 범례가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이 무엇인지 써주는 게 좋겠죠. X축이 뭐냐면 K값이에요. K값. 1에서부터 40까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Y축. Y 레이블이 뭐냐면 정확도예요.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드를 같이 그려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시각화로 적당하지 않나요? 적당하죠.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본 이유는요. 여기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과대적합은 뭐라 그랬어요? 과대적합은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경우. 지금 과대적합은 이 부분 과대적합이에요. 그죠? 훈련 셋이 테스트 셋보다 높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과대적합이에요. 이 부분도. 그쵸? 훈련 셋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쪽에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은 과대적합이더라도요. 똑같은 과대적합이더라도 여기서는 그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요. 그죠? 정확도의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도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요. 여긴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K 값을 얼마 이상으로 쓰면 안 좋다? K 값을 25 이상으로 쓰는 것은 과대적합을 너무 늘려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련 셋에서는 잘 맞출지 모르겠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형편없이 맞출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너무 크면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안 좋다라는 얘기고, 과소적합은 어디서 일어나요?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훈련 셋의 정확도보다 높은 부분들. 이게 과소적합이에요. 근데 과소적합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샘플 크기가 테스트 셋 개수가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셋도 120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약간의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의.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샘플 개수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적절한 K 값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적절한 K 값은 여기죠. 왜 그러냐면 훈련 셋에서도 97%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고 테스트 셋에서도 96점 얼마 정도의 그 정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 값이 대략 여기서 보기에는 한 7인 것 같아요. 7. K 값이 7일 정도면 과대적합도 가장 적고 과소적합도 일어나지 않고 가장 좋은 모델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샘플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5나 6이나 7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을 쓰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확인해 보는 이유가 훈련셋에서의 점수 그리고 테스트셋에서의 점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이유가 어떤 파라미터가 좋은 파라미터냐라고 하는 걸 찾는 과정이에요. 네. 이런 거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5였었죠. 우리 그 KNN의 기본값은 여기였었어요. 여기. 대부분의 모델에서 5 정도면 좋은 모델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7 정도가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아, 일치하죠. 네. 예, 여기서 15, 14, 15나 14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 그쵸. 예.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값이 7이거나 혹은 K값 15 정도가 적절한 K값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질문을 채팅창에서도 해주셨네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과대적합 그런 정도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이 정도로 하고요.